자, 요즘 아마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아서 시험 공부하느라고 많이 피곤할 텐데 조금 더 힘을 한번 내봅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수 분열을 공부할 거예요. 자, 지난번에 체세포 분열 했던 거 잘 생각하면서 디딤 영상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먼저 감수 분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좀 구분하고 갈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이제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거는 암수가 있는 생물들이 하는 생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기 정의를 보면 암수 개체가 만든 생식세포가 결합하여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생식세포가 뭐예요? 동물은 정자하고 난자 같은 거죠. 근데 식물은 뭘까요? 꽃가루하고 난세포라고 하는 거야. 이건 꽃가루는 수술에 있고 난세포는 암술에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생식세포예요. 이것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개체가 될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성생식이다 그럽니다. 이제 우리 사람이나 소나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유성생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수정이라 그래요. 수정. 자, 암수의 생식세포가 합쳐지면 생식세포는 오늘 배우겠지만 핵상이 N이에요. 우리 체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인 체세포는 핵상이 얼마였죠? 기억나시나요? 2N이었죠. 2N. 자, 한 벌은 아버지가, 한 벌은 어머니가 이렇게 줘서 우리가 두 벌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벌. 응? 그 한 벌을 우리가 N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체세포는 2N이다 그러는데, 이렇게 합쳐져서 맞는 걸 접합자라 그러는데, 이 접합자는 2N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제 수정란이 접합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 무성생식이에요. 무성생식은 암수 구별 없이 한 개체가 단독으로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 생식 방법 그랬는데, 여기 보면 히드라가 보면 여기 한 히드라가 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서 이제 한 마리가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효모도 보면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부풀어 올랐는데 이게 점점 커서 얘가 떨어져 나가면 이게 한 마리가 돼요. 이런 것들 우리가 출합법 그러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집신벌레 같은 거 있죠? 집신벌레. 이렇게 옆에 여기 털이, 선모가 많이 나 있는 이 집신벌레가 있는데, 이 집신벌레가 이제 두 개로 나뉘는 것. 이런 거 이분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법. 이런 것도 이제 무성생식이에요. 자, 아까 선생님이 유성생식은 암수가 있는 개체가 암수가 구별이 되는 그런 생물들이 하는 생식,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개나리 같은 거, 여러분들이 봄꽃에 개나리 많이 피는데, 이 개나리가 보면 이제 노란 꽃이 많이 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개나리가 이 꽃 안에 보면 암수라고 수술이 있는데, 그 꽃가루와 난세포가 수정해서 씨가 되고, 그 씨가 떨어져서 여기서 또 하나의 개나리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유성생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개나리를 이렇게 쭉 잘라 가지고 이걸 땅에다 이렇게 옮겨 심잖아요. 그럼 여기서 뿌리가 나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개나리에 꽃도 피고 그래요. 이파리도 물론 이파리도 나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암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꺾꽂이라 그러지. 이런 것들은 무성생식이에요. 무성생식.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구분할 수 있겠죠. 유성생식은 반드시 암수의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질 때 유성생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수 분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2N으로 되어 있는 체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남자가 2N이고 여자도 이제 2N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결합을 해가지고 자식을 만들면 4N이 되죠. 그럼 다음 때는 또 8N이 될 테고 다음 때는 또 16N이 될 테고 계속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에서는 2N을 N으로 반 줄이고 여자는 또 2N을 N으로 반 줄인 세포, 이게 바로 정자고 난자죠. 얘들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2N이라도 돼서 자식이 2N이 되죠. 그래서 부모와 똑같은 이런 염색체수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2N짜리 2N짜리 생물, 이걸 이배체라 그러는데 이배체 2N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배체 생물에서 N짜리를 반수체라고 그래요. 반수체인 이런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감수분열이에요. 자, 이렇게 감수분열의 의의를 보면 대를 거듭하더라도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계속 대를 내려가더라도 염색체 수가 증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큰 의의가 있어요. 다음에 또 하나는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아까 무성생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저 감자 있죠? 감자는 그 감자의 줄기 일부가 부풀어져서 만들어진 이게 덩이 줄기거든요. 이건 씨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감자 있죠? 우리가 먹는 감자는 씨가 아니고 덩이 줄기예요. 씨는 나중에 감자 위에서 보라색 꽃이 펴요. 보라색 꽃이 피면 여기에 이제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 이것이 수정해서 여기 나중에 씨가 맺히죠. 그런데 씨를 뿌리지 않고 감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우리가 먹는 덩이 줄기를 여기를 이제 그 눈 있는 데를 잘라 가지고 땅에다 심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서 요 덩이 줄기로부터 새로운 감자가 생기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건 무성생식이죠. 생식세포가 아닌 덩이 줄기를 가지고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원래 요 감자와 완전히 똑같은 그런 감자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게 무성생식은 부모와 자손이 어떻다는 거예요? 형질이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성생식은 어때요?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어때요? 형질이 완전히 똑같지 않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와 다른 이런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감수분열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감수분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감수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달리 두 번 연거퍼 분열이 일어나요. 두 번 연거퍼. 그래서 이제 분열을 1분열과 2분열, 감수 제1분열, 감수 제2분열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열은 그러니까 1분열은 전중 후 말기로, 2분열도 전중 후 말기로 되어 있어요. 두 번 분열하기 때문에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고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얘가 원래 모세포인데 얘가 분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하고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내야 되죠? 파란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또 하나 복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 빨간 건 빨간 걸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되는 거죠? 요 그림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분열할 준비가 끝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번 제1분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열 한 번 하면 2개 생기고 또 한 번 하면 이렇게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고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분열할 때 얘들이 어떻게 여기는 염색체가 몇 개야? 2개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1개씩이지.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잘라지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염색체가 그러면 2분의 1개냐? 아니에요. 그냥 이게 똑같이 1개입니다. 1개. 자, 우리가 이제 요 아까 위에 그림에서 봤지만 요 빨간 거는 원래는 요것만 있었잖아요. 원래. 그런데 요걸 그대로 똑같이 복사한 게 얘죠. 그 의미가 뭐예요? 여기가 파란 눈이면 여기 파란 눈 유전자면 이쪽도 파란 눈 유전자. 이거 혈액형 A형 유전자면 여기도 A형 유전자. 완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가 붙어서 요 염색 분체 두 개가 붙어 있어 한 덩어리로 존재할 때도 염색체 수가 하나. 그 다음에 얘가 염색 분체가 여기 염색 분체가 각각 나뉘어져서 따로 떨어져 들어가도 얘도 염색체 수가 하나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염색체 수가 여기서는 염색체 수가 2개, 여기는 염색체 수가 하나, 여기도 염색체 수가 하나. 그래서 염색체 수가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포는 절반에 해당하는 염색체 수를 모세포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염색체 수를 딸세포는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DNA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반만 갖게 돼요. 절반만.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봐. 여기가 이제 한 가닥이 1g씩이라고 그러면 두 가닥이면 2g이었는데 얘를 그대로 복제해서 여기 이렇게 되면 얘가 몇 g? 4g. 그러면 한 번 분열하니까 얘가 몇 g? 2g. 그렇죠? 또 한 번 분열하니까 1g. 그래서 원래 거의 절반만 갖게 되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지금 가진 과정을 지금 설명했던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먼저 감수 분열 1분열과 2분열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감수 1분열을 2형 분열이라 그래요. 2형 분열. 2형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2형 이게 다르리 자야. 그래서 이제 분열 후에 염색체 수와 DNA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자, 각 분열도 전, 중, 후, 말로 나눈다고 그랬지? 예, 전기 때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자, 요 밑에 있는 그림, 요 모식적으로 그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상동염색체고 요 두 개가 상동염색체죠? 근데 얘들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고. 체세포 분열할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체세포 분열할 때는 이 네 개의 염색체가 각각 따로따로 그러니까 다음 중기 때 설명하겠지만 여기 따로따로 노는데 얘들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상동염색체가 붙어 있어. 접합해라. 이거 뭐 접합한다 그러는데 상동염색체가 접합해서 두 가닥이 되는데 얘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여기 파란 유전자 지금 여기 원래 파란색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복제한 게 얘고, 그죠? 얘와 똑같은 것을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빨간 게 있는데 얘를 그대로 복제한 게 얘라고 그랬잖아. 이 두 개가 상동염색체인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여기 두 가닥이지만 유전 암호는 한 종류죠. 얘를 그대로 복사한 게 얘기 때문에 여기도 한 종류. 근데 얘들이 붙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유전 정보가 두 종류가 되죠. 그래서 얘는 이가 염색체라고 그래. 상동 염색체 두 개가 붙으면 우리가 그걸 이가 염색체라고 그러고요. 자, 전기 때에 자, 방추사가 서서히 만들어지기, 정심체로부터 방추사가 서서히 만들어져서 얘들이 이제 동원체에 이제 부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체세포 분열할 때 전기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났어요? 핵막이 없어지고, 그렇죠? 핵막이 점점 없어지고 이 안에 인도 없어지고,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여기 감수 1분열 전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핵막과 인이 없어지는데 이거 체세포 분열과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써놨어요. 핵막과 인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방추사가 쭉쭉 자라서 염색체에 이제 핵막이 완전히 없어지면 DNA가 밖으로 염색체가 밖으로 나와서 방추사에 붙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전기 때 중요한 변화 하나가 교차가 일어난다는 교차. 어? 자, 봅시다. 자, 아까 상동염색체 얘가 지금 상동염색체죠? 상동염 다시 한번 설명해. 이거 중요한 거니까. 상동염색체 이게 원래 가닥이면 이걸 그대로 복사한 새로운 가닥인데 원래가 라지 A면 새로운 가닥도 라지 A, 원래가 라지 B면 새로운 가닥도 라지 B, 그죠? 그래서 이 두 가닥, 두 개의 가닥, 이게 바로 각각 염색 분체인데 예,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염색 분체를 자매 염색 분체라고 그래요. 왜? 유전적 구성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하고 같은 크기와 모양인 요것을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그러지? 기억하시죠? 상동 염색체. 그런데 상동 염색체의 요 같은 위치는 같은 유전 형질을 지배하는 유전자들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혈액형 유전자다. 그러면 이것도 혈액형 유전자, 이것도 혈액형 유전자죠. 이해 되시죠? 다음에 뭐 여기가 뭐 이렇게 눈동자의 색이다. 그러면 여기가 눈동자의 색이면 여기도 눈동자의 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는 항상 같은 일을 하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그랬지. 얘하고 얘가 라지 A와 스몰 A가 대립 유전자예요. 자, 기억하시죠? 자, 중요한 거라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자, 이 상동 염색체가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면 이 상동 염색체가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면 이가염색체. 그러니까 상동염색체가 따로 있을 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가염색체라고 안 하고 붙어 있을 때만 이가염색체라고 하는데 언제 붙는다고 그랬어요? 감수분열 제1분열 전기에서만 붙어. 자, 근데 붙었다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붙었을 때 이렇게 서로 염색 분체가 서로 꼬이면서 염색 분체를 교환했지요, 이렇게. 예? 염색 분체를 교환했어. 그래서 원래 하나의 염색체에 라지 A와 라지 B가 같이 들어 있었고 스몰 A와 스몰 B가 같이 들어 있었는데 이런 것만 원래는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스몰 A와 라지 B가 라지 A와 스몰 B가 섞인 이런 염색체가 이건 새로운 조합을 갖는 이런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차입니다. 교차. 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혈액형 유전자라고 할 때 혈액형 유전자가 이거 혈액형 라지 스몰이니까 혈액형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머리카락 유전자라고 그럽시다. 그래서 요 라지 A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든 머리고 요 스몰 A가 곱슬머리 유전자라고 가정하자고. 요거는 눈동자 색깔 유전자고 요건 파랑색 눈 유전자 라지비는 스몰 B는 예를 들어서 갈색 눈 유전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든머리 유전자와 파란색 눈 유전자가 항상 같이 다녀요. 그렇죠, 이렇게. 곱슬머리면 갈색이라고, 갈색 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교차가 안 일어나면 곱슬머리면서 파란색인 눈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곱슬머리이면서 파란색 눈, 고든머리이면서 갈색 눈인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부모하고는 달리. 이해가 되죠? 다음은 중기입니다. 중기는 뭐 여러분들 체세포 분열 때하고 사실은 비슷한데 비슷하지만 아주 달라요. 사실은. 여기 보면 체세포 분열 때도 이게 적도면 세포의 한가운데 적도면에 나란히 이렇게 염색체가 배열했는데 지금 요 감수 분열에서도 이렇게 나란히 배열을 해요. 적도면에. 그런데 배열하는 방법이 다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체세포 분열 때 이렇게 배열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양쪽으로 파란색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큰 것이 이렇게 갈라지고 조그만 거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이제 얘가 하나의 세포, 얘가 하나의 세포,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부모와 똑같은 부모의 유전적 구성과 똑같은 세포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게 체세포 분열이었잖아요. 그런데 감수 분열은 어때요? 아까 전기 때 만들어진 이가 염색체가 적도면에 나란히 배열했다가 얘들이 어떻게 얘들이 상동 염색체가 떨어지죠. 상동 염색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체세포 분열 결과와 감수 분열 제1분열 결과가 달라지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용어를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체세포 분열 중기 때는 뭐가 분리되는 거야, 지금? 요 염색체에서 뭐 양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거 하나를 뭐라고 그러죠? 염색 분체라고 그러죠.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양극으로 이동하는데, 자, 감수 분열 제1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뭐만 분리돼? 상동염색체만 분리돼.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고 이게 위에 한번 봅시다. 자매염색 분체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상동염색체만 분리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염색체의 수가 반줄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염색체 수가 여기 보면 원래 염색체 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이지. 응?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양쪽으로 가면 이게 훅이죠 지금. 선생님이 훅이라고 얘기 안 하고 참 곧바로 넘어왔네. 후기 때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예? 양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보면 양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이쪽 하나의 세포가 염색체가 하나, 두 개, 이쪽도 하나, 두 개. 네 개였던 염색체 수가 각각 두 개씩을 가진 세포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2n이 n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바로 이 후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 선생님이 방추사가 지금 여기 붙어가지고 시커먼 염색체에 방추사가 붙어있는 요 사진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방추사가 이렇게 많이 뻗어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기가 되면, 자, 여기 봐. 양쪽으로 이제 요 핵들이, 여기 보면 핵이 다시 나타났죠? 핵이 다시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 유전 물질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이 요 오른쪽 그림처럼 핵막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고, 이 안에 인이라는 것도 다시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말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핵분열이 일어난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세포 분열이 완성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이거 딱 끝난 다음에 이거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핵분열의 말기 때, 여기 말기 때 이제 이렇게 핵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핵이 두 개가 만들어질 때 이 세포질 분열도 같이 일어나요, 사실은. 세포질 분열이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말기 때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그때 이제 반수체인 딸 세포가 두 개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말기죠. 자, 말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수분열 1분열이 끝난 다음에 2분열이 곧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2분열을 우리가 동형분열이라 그럽니다. 근데 1분열이 끝나고 나서 2분열로 갈 때 간기가 거의 없어요. 간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DNA 합성, 복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감수분열 1분열과 2분열 사이에 DNA 복제가 안 일어나요. 자, 그런 다음에 거의 곧바로 전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아까 분열에 의해서 상동염색체가 양쪽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 전기에 들어온 세포는 상동염색체 중 하나만 가지게 되지. 그리고 중기 때 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한다. 뭐 거의 그러니까 감수분열 제2분열은 이게 체세포 분열하고 대단히 비슷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중기 때 보면 적도면 중앙에 아까 이제 그 체세포 분열하고 똑같죠.
세세포 분열처럼 각 염색체가 적도면 중앙에 나란히 이렇게 늘어서요. 예, 오른쪽 그림에 보면 나란히 지금 사진에 늘어서 있는 그런 사진이 나오는데, 자, 그리고 후기 때에 세세포 분열처럼 뭐가 분리돼요? 얘가 뭐야, 이게 염색 분체가 분리되죠. 그래서 양극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설명했지만 염색체가 얘도 염색체가 하나, 이것이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하나씩 들어가도 얘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감수분열 1분열에서 만들어진 게 N개면 얘도 N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핵상의 변화, 이거 뭐 핵상이라 그러지? 핵상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열을 동형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 1분열은 어떻게 됐어요? 1분열 때는 2n이 n으로 됐죠. 2분열 때는 n이 n으로 된다고. 그래서 얘는 2형 분열, 다르다 그런 얘기야. 얘는 동형분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말기 때 역시 세포질 분열이 같이 일어나면서, 여기 봐, 아까 이제 나누어진 것이 여기 두 개가 처음 1분열 때 만들어졌다가 또 나뉘어지니까 전부 4개의 반수체, n인 반수체 딸세포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오른쪽에 이 사진이 보면 4개의 이런 딸세포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감수분열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끝내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 자, 여기 전기 때의 체세포 분열하고 같은 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뭐 핵막이 없어지고 인이 없어지고 이런 거는 설명 안 할게요. 전기 때 감수 1분열에서 특징적인 것, 상동 염색체 2개가 서로 결합해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이가 염색체 만들어질 때 뭐가 일어난다 그랬지? 교차가 일어난다. 교차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중기 때 염색체가 이가 염색체 상태로 그대로 적도면에 배열해. 그렇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에서는 얘들이 염색체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쓴다고 그랬지?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나란히 쓰는데, 이렇게 나란히 쓰는데 이게 체세포 분열이야. 근데 감수 분열에서는 이가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 2개가 붙어서 이가 염색체 상태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후기가 되면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어떻게 돼요? 염색체가 여기는 지금 염색체 숫자가 하나, 둘, 셋, 4개지. 근데 얘는 2개란 말이야, 이렇게.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2n 그럴 때 어떻게 돼? 상동 염색체가 같이 들어있으면 2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핵상이 어떻게 돼? 이 2개가 같이 짝이 맞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2n은 4 그러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후기 때 양쪽으로 나뉘어지면 얘하고 짝이 없으니까, 짝이 없죠. 혼자만 있지. 그러니까 n 이렇게 하고 얘가 하나, 둘. 그래서 n은 2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응?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말기 때 양쪽으로 이제 가면 다시 이제 핵막도 생기고, 여기 보면 인도 생기고 핵막도 다시 생기고, 그리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둘로 나뉘어지면 이런 N짜리 반수체 세포 2개가 만들어진다. 다음에 이제 감수분열 2분열인데요. 자, 1분열과 2분열 사이에는 간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DNA 복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 중기, 여기 중기 때 보면 적도면 중앙의 염색체들이 체세포 분열할 때처럼 나란히 늘어서지요. 그러면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끌려가는 건 염색 분체. 그렇지? 제 1분열 때는 양극으로 끌려가는 게 뭐였어요? 상동 염색체가 끌려갔고,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끌려갔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끌려갔어.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그렇지? 요 염색 분체는 여기가 분리되지 않았다고. 전체가 다 한꺼번에 갔죠? 근데 여기서는 제2분열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정리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아까 1분열 때 생긴 2개의 세포가 각각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거쳐서
말기가 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세포질 분열까지 일어나면 N자리인 반수체 세포, N자리인 이런 딸 세포가 4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N인 이유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얘하고 짝이 지금 있는 게 없지. 그러니까 N이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있으니까 N은 2. 예? 그래서 감수분열 1분열 때 어떻게 돼요? 감수분열 1분열 때 2n이 n으로 된다. 그죠? 그 다음에 2분열 때 n이 n으로 된다.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좀 천천히 설명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왜냐면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 돼서 수능을 볼 때도 이 부분이 매우 여러분들 그 혼란스러워하고 하는 부분이라 내용을 좀 정리를 잘 이번에 해두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천천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교과서 한번 더 읽어보든지 아니면 디딤 영상 다시 듣든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